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요 빅테크주들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고점을 경신했고 이 가운데 나온 경제 지표는 또 구인이직 건수는 2021년 초 이후 지금 최저고 오히려 소비 심리 지수는 또 좋았단 말이죠. 네. 뭐 혼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 이렇게 좀 서로 좀 괴리라 할까요? 지표 사이에도 그렇고 주가 사이에서도 그렇고. 네. 굿모닝 마켓에서 뭐 정리는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 졸츠 네. 구인이직 보고서에서는 그냥 이렇게까지 갑자기 나빠져 싶을 정도로. 아니 이러면 연준이 뭔가 좀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국채 수익률도 그동안 오르기만 하다가 어제 좀 빠지기도 했고. 네. 기술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다우도 한번 살펴보니까 30개 종목 가운데 오른 거는 그 상위 1, 2, 3위 걔들 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아마존 이쪽하고 포함해서 7개 오르고 23개 종목은 또 빠졌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진짜 이 나스닥만 예. 그래서 나스닥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막 영화 제목이 떠올라요. 뭐요? 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다이 하드. 야, 이거 진짜 죽기 어렵다. 힘들다. 뭐 덴젤 워싱턴 나왔던 그 기관차 서지도 않는 언스토퍼블. 무슨 뭐 어벤져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또 뭐 한 명이 또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요? 유동원. 이거 야, 멘트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준비는 아닌데 지금 막 차트 확인하다 보니까 야 나스닥 아니 세다. 설마 했는데 그렇게 기승전. 기승전 유동원이네요. 기승전 유동성이고. 바로 모셔봐야겠네요. 오늘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벤져스 뒤에 유동원 본부장님 붙었어요. 마음에 좀 드세요? 아, 네. 너무 띄워주시는데요. 야, 아니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나스닥만 아니 요즘부터 미국, 유럽도 보면 홀짝홀짝이거든요. 예. 유럽 좀 갈 때 미국은 조금 뭐 고만고만한 반면에 어제는 또 유럽은 또 빠지는데 미국 중에서도 나스닥만 뭐 이러니까 네. 그냥 나스닥 천하네요. 예, 나스닥 천하이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인 네. 것 같고, 저희가 그 주말에 투자 레터를 막 쓰면서 타이틀이 뭐였냐면 나스닥 S&P보다 더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 네. 좋다. 네. 그래서 그런 네. 내용이었는데 지금 나스닥이 참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시면은 나스닥이 0.78% 올랐고요. 또 그 전날도 나스닥이 예. 올랐고요. 지난주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나스닥만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보다도 나스닥 100이 더 좋고. 예. 지금 어쨌든 그 이 AI 사이클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의 흐름 아래에서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립니다. 심지어 오늘 지금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 AMD 나왔는데 네. 예, 주가는 급락을 해요. 예. 예, 반면에 지금 다 아시지만 엔비디아는 예. 뭐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차이도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작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S&P 500 중에서 네. 그 매그니피선 7이라는 종목들이 거의 이익의 증가를 주도를 했죠. 네. 예, 그리고 올해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GDP 성장률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예상하기보다도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2% 정도의 성장률이면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잠재 성장률도 한 2%면 정말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연속으로 몇 분기 거의 6분기 연속으로 네. 예, 2.5% 이상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시면 아틀란타 연은의 이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처럼 안 떨어집니다. 3% 위로 올라서더니 뭐 거의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제 바꿨어요. 예. 어제 이제 그 뭐 미국의 무역 수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졸스 보고 이랬는지 2.8%까지 낮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상당히 좋은 숫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5%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요 숫자뿐만이 예. 아니라 뭐 다른 숫자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숫자를 연간 환산한 게 아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를 보시면 작년 3분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의 상승률이니까 저건 정말 뭐 노랜딩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3% 가까이 나왔는데 또 3%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뉴욕 연은 숫자도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2.9%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 그 GDP 성장률이 2.5% 이상은 앞으로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84명에 대한 어떤 블룸버그 월간 조사인데요. 참 월별로 바뀌죠. 보시면 8월 달에 1.7이라고 예상했던 게 9월이 되니까 2.0이고 이제 10월이 되니까 2.5입니다. 뭐 이게 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3개월 만에 1.7에서 2.0으로 바꾸고 2.0에서 2.5로 바꾸고 네. 이건 뭐 계속 바꾼다는 거밖에 안 되고 이게 참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다 좋지가 않으니까. 예. 모든 게 좋지는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낮게 생각했는데 네. 워낙 좋은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이런 현상이 그 안 지금 좋은 자꾸 쪽을 상쇄하고도 남을. 네. 그런 모습이 자꾸 좀 예.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투자하는 전략에 있어서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는 하셨잖아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또 아니면 작년 4, 4분기만 하더라도 러셀 2000 사야 된다. 예. 대형주보다도 러셀 2000 사야 된다. 그랬었죠. 계속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했었고 또 메가리프스 7 말고 네. 나머지 493개 사야 된다. 예,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맞아요. 그것들도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여전히 대형 기술주 플러스 알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나스닥 이런 쪽이 훨씬 더 상승 모멘텀이 강합니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보시면요. S&P 500 많이 올랐어요. 22%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스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20 거의 4%, 25% 가까이 지금 24.66이에요. 예, 네. 그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역대 상당히 높은 수익률 중에 예. 하나이기 네.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2년 연속으로 계산하시면 2년 복리 수익률이 지금 31%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모습은 그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 때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클 때도 보시면 나스닥이 5년 연속으로 복리가 얼마가 나왔냐면 32%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2년 연속으로 복리가 나스닥이 31%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때의 인터넷 사이클과 지금 AI 사이클이 비슷한 모습이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 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의 또 차이점이 예. 얼마나 이 AI 사이클을 쫓아갔느냐 못 쫓아갔느냐에 따라서 또 희비가 또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자꾸 재현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나온 그 실적 AMD하고 이제 그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AI 투자 성과가 나오니까 시간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그렇죠. 거의 또 5% 급등. AMD는 오히려 좀 뒤처지는 수치였고 또 리서스가 어닝콜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7%. 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도 상당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골라야 되니까. 예. 안 그러면은 잘못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작년으로 보시면 뭐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인텔이 잘할 수 있을 거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 뭐 파운더리 잘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랬는데 결국 주가는 500개 S&P 500 중에서 최하위의 수익률 마이너스 엄청나게 그러게요. 하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P 500만 산다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거고요. 정말 근데 그래도 종목을 잘 못 고르겠으면 네. S&P 500만 사도 됩니다. 그죠? 예, S&P 500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22%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가 종목을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좀 종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입장에서는 그 엔비디아를 사고
인텔을 팔고 뭐 이런 전략을 했었어도 엄청난 초과 수익률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형주들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종목을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S&P 500을 다 들여다보고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100개만 뽑아서 그 100개 안에서 또 찾아내면 보통 확률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엔비디아거든요. 아하. 예. 뭐 계속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장인데도 좀 쉽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파벳이 지금 뭐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이 나왔으니까 저렇게 합니다만 네. 실적도 좋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알파벳 보고 좀 이렇게 기업을 갖다가 분할하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상이한 상황이라서. 네. 그런데 또 알파벳은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가만히 보면 저 알파벳이란 저 종목 자체가 포트폴리오예요. 네. 그렇죠. 저 안에 그렇죠. 구글 있어, 예. 네. 유튜브 맞네, 있어, 그러네요. 뭐 클라우드 사업이 있어, 뭐 클라우드, 뭐 광고, 뭐니까 뭐 자율주행 쪽도 있어,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네. 저거 한국 같았으면 저기서 쪼개고 해서 한 10몇 개 상장을 했을 텐데 왜 미국은 정부에서 하라는데 알파벳은 왜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뭐요? 이 IMF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IMF 때.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어발 경영이라고 하죠. 예. 재벌은 네, 그리고 다 상장을 시켜요. 네, 그러면은 생각하기에는 네. 여러 개를 상장을 시키면 예, 엄청나게 가치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거 더하면 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상장. 그래서 그때 은행권들도 예를 들면 지주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은행 지주 아래에다 집어넣고 지주를 상장시키는 방법을 썼단 말이죠. 네. 그렇게 가다가 지금은 또 뭐 어떻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너무 분산을 할 경우에 그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예.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파벳의 경우나 예. 미국의 대형 기술주의 경우는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1980년대, 90년대 반독점법에 딱 걸렸어요. 네. 예,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윈도우.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10년 내내 못 올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막 분사를 해야 되고 그런 케이스가 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은 과점화 현상을 만들어요. 예.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센터 뭐라고 칩시다.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러면 보시면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3개 회사잖아요. 예. 이게 독점이 아니죠. 예. 네. 예,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쉽게 너네도 독점이니까 분사해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아니 카카오에서 카카오뱅크 나왔고 그것까지는 봐줄 만한데 카카오뱅크 말고 또 카카오페이도 나오고 그럼 신한지주 같은 신한페이 무슨 뭐 이런 거 우리 뭐 각 은행마다 페이 상장을 하고 네. 카카오 택시도 상장하고 카카오 이모티콘도 상장하고 하면 다음은 뭐 시총 뭐 한 뭐 2, 30억짜리라도 뭐 또 상장사 하나 만들어지고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 제대로 잘하는 거를 상장을 시키면 모르겠는데, 그죠? 네네. 집중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당연히 또 다른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상장을 해서 가치를 그냥 띄우기만 하는 예. 거면 예.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구글에 있어서는 모든 비즈니스가 뭐 거의 글로벌 경쟁력이 다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적자 나는 사업은 없어요. 예. 그리고 적자 나는 사업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메타라는 경우에 메타버스 뭐 그리고 지금 AI 쪽에 투자를 막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비즈니스는 여전히 아직까지 누가 1등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두로서 자기네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적자를 감안한단 말이죠. 네. 예. 그렇게 갔었을 때는 가치가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국의 전략, 기업들의 전략을 잘 보시면 그냥
상장을 막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경쟁력이 만들어졌을 때 상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또 뭐 이코노미스트나 뭐 애널리스트 등을 포함한 논객들이란 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정치 평론가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시장 평론가는 시장 가는 거에 따라서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언급을 회피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요새 또 경기 침체 얘기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네. 미국 장이 네. 뭐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죠? 체감 물가도 높아요. 국내는 네. 사실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연을 정말 많이 다니는데 뭐 일주일에 수백 명을 뵙는데 대부분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국이 경기 침체인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GDP는 전 세계 GDP의 2%도 안 되는데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나 되고 또 소비 시장으로 따지면 네. 전 세계 소비 시장의 50%가 넘는 국가인데 우리가 지금 안 좋다고 미국이 안 좋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미국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현재 시점에 상황은 GDP 성장률이 정말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2.8%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2%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예. 최근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요.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많으셨냐면 네. 금리 내려가는 것을 예측을 하시고 그렇죠. 예, 금리 하락의 베팅 또는 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한국채도 그랬고요. 예. 미국채도 그렇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접하고 있는 분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금리 내리겠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거다. 그래서 당연히 국채를 샀는데 한국채를 사는 건 괜찮았는데 미국채를 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자꾸 나오는 거고요. 또한 한국의 금리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기업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중에 변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는 아주 쉽게 장기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GDP 성장률이 2.5%가 유지된다. 뭐 AI 사이클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2%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하면 4.5%란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야 3.5%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자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금리가 막 올라가서 5%, 6%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저 GDP 성장률이 고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장기 금리가 3.5% 이상 4%의 사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금리가 무작정 2%대로 막 떨어지고 1%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물론 일본이나 지금 중국을 보고 있으면 금리가 많이 낮잖아요. 네. 예, 저성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낮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환율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금리를 미국의 금리가 3.5%인데 우리가 3%, 2.75, 2%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면 우리 환율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깨진다라는 건 좀 과한 얘기지만 어쨌든 절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잘 보면서 채권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 또 환율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달러 자산이 맞는 것 같아요. 예, GDP 성장률이 워낙 높게 나오고 네. 또 달러 자산으로 채권을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더 높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금리가 아주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은 하지 말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단기 금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 금리를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기 예. 예.
지난주에 그 10월달 S&P 글로벌 네. PMI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경기 상황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 맞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이걸 제가 왜 예. 가지고 왔냐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얘기를 하실 때 미국에 대한 제조업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항상 제조업 PMI 지표가 나오면 뭐 40 몇이다. 아. 뭐 역대 최저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50 이하니까 50 수축이다. 이하니까 예.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게 종합 PMI예요. 네. 이건 제조업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두 개를 합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계속 54 수준이라는 거죠.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럼 무슨 예. 얘기냐? 제조업이 미국 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작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작냐면 지금 그 고용 인구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제조업에 일을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미국 전체. 그래서 이 제조업 부분보다는 이 다른 쪽, 그러니까 서비스 쪽,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 시장 예.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시면 전체 성장 중에서 70%가 민간 소비고 네. 여기서 정부 소비를 더하면 88%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중요한 거고 서비스 산업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가끔씩 막 찌릿찌릿한 게 오는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AI 사이클을 보고 있으면 이게 나중엔 정말 중요한 게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예. 그 시장을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 이걸 개발을 하면 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 나간다는 거죠. 다른 나라 국가들은 지금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만들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팔려면 자율주행이 꼭 있어야 된다. 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테슬라한테 사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비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PMI 지표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숫자를 보고 있으면 미국은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예. 지금 GDP 성장률 한번 보시면 고용 증가 우리 아까 졸트 뭐 얘기하면서 그 구직 인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그래서 안 좋다. 부인이직 뭐 건수.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고용 시장인 거잖아요. 예, 예. 보시면 고용 증가가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 GDP 성장에 차지하는 것 중에서 GDP 증가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겨우 20%대 중후반이란 말이죠. 연한 하늘색인 예. 거죠. 나머지는 다 생산성이다. 예. 예. 그 생산성의 향상이 소비 시장을 만들어내고 지금 또 AI 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AI라는 것은 처음에는 비용 절감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 쓰는 것을 적게 쓰고요. 그다음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여러 가지 매출 증가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로보 어드바이저가 나온다. 네. 운영하는 거 아니면 로봇 택시가 나온다. 다 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인 거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쫓아가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최대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느리다라는 느낌을 자꾸 요번엔 들어요. 예.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랐어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인터넷 침투율이라고 해서 네. 한 사람이 인터넷을 쓰는 그게 훨씬 더 빨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였어요. 네. 왜? 땅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인프라를 까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예. 어지간하면 다 터졌죠. 그렇죠. 어딜 그렇기 가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인터넷 전에 모뎀.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너무 크니까 이제 네. 까는데 오래 걸렸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비슷한 속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AI 사이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인프라를 다 어디에 깔고 있냐면 다 미국에 깔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안 깔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쫓아가는 게 느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AI 사이클은 미국만 제일 먼저 나가고 있어요. 그 이외의 나라는 쫓아가는 게 너무 늦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를 해야 되고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자꾸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경기 침체 부분에서 유원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뭐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표상으로 보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줄어들고 있는 게 미국이고 뭐 오히려 호조를 보이는 건 맞는데 거기도 중산층 이하 이렇게 살기에 깝깝한 거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실제 생활 물가나 어떤 네, 치안이나 저 지인은 뭐 캘리포니아 교포신데 한 2년 생각하고 아예 들어오셨더라고요. 짐 정리해서 보니까 한국 2년 살기인데 깊이 대화는 못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그쪽 캘리포니아가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그 네. 지인이란 분께서 네.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예, 그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게 의료입니다. 의료. 네네. 효율적이고 그렇죠. 생산성이 예. 너무나 높은 거죠. 우리나라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네요. 제일 많이 간 게 의료 쪽이란 네. 말이죠. 네. 그 의료 서비스는 전 세계 경쟁력 1등 아니면 최고 1등.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당연히 한국에 오면 훨씬 적은 돈을 가지고 훨씬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렇죠. 사실 뭐 연세가 들게 되면 미국에서 그 경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보통 60 몇 세가 되면 그만두죠. 네네. 연금 받고 연금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쓰는 게 그런 게 많은 거죠. 예. 젊은이들은 안 그럴걸요. 예.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죠. 연봉이 예를 들어서 증권업이나 금융업에 들어오는 네. 그 첫 연봉과 네. 미국에서 그 똑같은 예. 직장의 연봉의 차이가 3배입니다. 그러니. 그렇죠? 예, 물론 물가도 뭐 2배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예. 그래서 네. 이게 참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초점이 많이 맞춰주는 게 바이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갖고 가장 많이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가장 생산성이 높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심지어 삼성전자도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네. 예,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 그렇게 자꾸 이 구조가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614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지금 예상 체결지수 74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호가는 6만 원. 오늘 이제 6만 원 손 회복이 되면서 6만 원이 지지되는지 여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800원.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 1%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22만 1,500원이고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1,500원. 셀트리온 소폭 하락 예상되죠. 호가는 18만 8,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좀 본주와는 지금 호가 분위기가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7,800원. 그리고 KB금융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5,000원. 그리고 고려아연 2% 하락 예상됩니다. 와, 고려아연이 지금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호가는 150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7만 7,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HLB가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리가캔바이오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이 1.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7만 7,900원. 휴젤, 어제 휴젤 클래시스 올랐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휴젤이 상승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1.5% 하락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호가는 52,200원, 삼천당작 1% 약세 예상되고 인노공업은 보합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뭐 종목별로는 최근에 보면 좀 퐁당퐁당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네요. 뭐 코스피만 해도 네. 한 2,000개 이상, 코스닥만 해도 1,000개 이상 이렇게 모여서 그 종목들이 어느 쪽은 오르고 어느 쪽은 빠지고 하면서 지수가 산출됩니다만 지수만 보면 참 묘한 게 어떻게 고 기술적으로 차트상의 어떤
저항이나 지지에 오면은 꼭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코스피가 2,620 내지 22 여기가 이제 또 60일 이동평균선이 또 위에서 누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교과서에서는 수급선이라고 하죠. 그 수급 측면에서 이 저항을 뚫어줄 만한 돈이 더 들어오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삼성전자 뭐 59,920원이니까 21선이 6만 원이라 보시면 지금 이제 예상 체결가에서 6만 원 트라이가 되는데 6만 원대 안착을 하면은 안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차원에서 뭐 고만고만한 절여돼주면 좋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아니 본부장님 아까 금년 들어서 S&P 500보다도 나스닥이 상승률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스닥보다도 더 좋은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더라고요. 얘는 거의 뭐 한 27.7% 올랐네요. 금년 들어서. 어제 하루만 2.3%. 그동안 좀 조정받다 어제 2.3%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반도체도 좀 힘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힘을 내야 되는데요. 그 이제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시죠, 우리. 네? 우리 반도체 쪽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네. 메모리 쪽은 거의 없죠. 그러네요. 그렇구나. 예. 딱 마이크론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반도체 중에서도 fabless 이런 쪽이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장비나 뭐 이런 쪽으로 했었을 때는 우리 하드웨어 쪽으로 얘기하면 한 30%, 20%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가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못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뭐 HBM의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전 세계적으로 네. 시장 점유율을 예. 뭐 뽑자면 거의 뭐 80, 90% 똑같이 과거 메모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뭐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분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그 네. HBM 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마이크론이 정말 앞으로 크게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장의 말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경쟁력이 뭐 여전히 우리나라가 HBM에서는 1등일 거고요. 예. SK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올라올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데 아마도 마이크론이 이번에는 과거의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요 HBM 쪽에서는 좀 더 높은 시장 조금 더? 점유율을 가져오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건 지금 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웨어 쪽이에요. 예. 앞으로 미래는 예. AI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시장을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현대차의 주가가 별로 안 좋죠. 맞아요. 네. 예. 너무너무 싼 종목이거든요. 예. 그리고 매출 좋아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좋고요. 그러게요. 역대 최고의 숫자들을 자꾸 만드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지를 못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 자동차 산업이 AI가 들어오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자율주행이 없이는 자동차를 안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성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고요. 네. 성장이 덜하면 덜할수록 멀티플을 자꾸 낮추는 거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을 만들어내면 상관이 없고요. 근데 매출 증가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주가의 탄력을 잘 못 받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비교한 걸 그래요? 봤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이거는 뭐 공식적인 의견이 네네, 전혀 그렇죠.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쫓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서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네.
본부장님 보시기에 우리 네. 아시아에서 이 한중일 3국 중에 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가 좀 약해요. 예.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시장이 잘 나가려면요, 소비 시장이 커야 돼요. 소비 시장이.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소비 시장이 작은데 상대적으로 작은데 절대 규모로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넣는 거죠. 자율주행 막 억지로 시키고 막. 예. 아무튼 예. 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굉장히 빨리 성장을 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3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는 상황이었고 주요 빅테크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경기 지표는 좀 혼조였습니다. 구인 이직 건수는 21년 초 이후 역대 최저였습니다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또 좋았습니다. 이 가운데 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뭐 알파벳이라든지 또 AMD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런 매출 전망에 따라서 주가 희비는 좀 엇갈리는 상황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현재 0.5%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6포인트, 지금 2,606포인트, 2,603포인트고 코스닥이 약보합으로 74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6% 하락합니다. 지금 사흘 만에 좀 물량들이 나오네요. 59,2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약보합으로 192,2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0.4% 떨어집니다. 406,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약세로 129,000원. 현대차가 보합으로 224,000원이고요. 기아 약보합 출발이네요. 93,500원. 셀트리온 0.69% 떨어집니다. 187,8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약세로 48,750원이고요. KB금융 1.3% 하락합니다. 93,700원. 고려안이 3% 약세로 14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 하락합니다. 38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내림세로 172,20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0.7% 떨어집니다. 81,200원이고요. HLB가 0.8% 하락하면서 6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3% 하락합니다. 131,300원에 거래되면서 사흘 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엔캠이 지금 2.8% 약세입니다. 175,800원에 거래되고 있죠. 이 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휴젤 0.5%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네요. 0.7% 상승으로 278,000원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클래시스가 1.3% 하락하네요. 52,300원. 삼천당제약 0.6% 내림세로 129,300원. 리노공업 보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2,0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죠. T사이언티픽이 지금 11% 급등합니다. 1,1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도 5%, 3.7% 강세입니다. 그밖에 갤럭시 머니터리, 위지트도 2%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비덴트는 지금 보합이고요. FSN이 3.7% 상승합니다. 2,225원. 대성창투가 2%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날, KPM테크 2%, 3%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T사이언티픽 아까 보셨죠? 상승률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16% 급등하네요. 가상자산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앞서 보셨죠? 창투사 아니면 또 하나증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오늘 AI 관련주 내에서는 오랜만에 또 삼성 SDS가 지금 3% 강세를 보여주네요. 153,000원권. 그리고 BQAI가 2% 상승합니다. 1,049원.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AI 관련주 내에서 기존에 이제 좀 관련 섹터로 엮였던 종목들 주가 힙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이스트소프트는 1%, 2% 강세고 비트나인도 3% 강세입니다만 그 밖에 종목들은 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개인이 637억 원 순매수, 기관도 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87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9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184억 원, 6억 원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지금 이런 50전 하락한 1,38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호가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시장이. 네, 그러네요. 네. 예. 오늘은 진짜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진짜 욕 나올 것 같네요. 아니 이쯤 되면은 좀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만에 뭐 처음 듣는 무슨 뭐 디지타임스, 저는 뭐 옷 탈자인 줄 알았는데 디지털 타임스가 그럴 듯할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뭐 조건부로 승인해서 뭐 삼성전자가 HBM 뭐 엔비디아 납품을 하네 이런 소리 나와서 좀 모처럼 시세가 났다. 아니 가타부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찌라시도 아니고 로이터 같은 데서 뭐 콜 테스트 통과했네 마네 하면 그 다음은 뭐 아직은 아니고요 이랬는데 아직은 아니든 기든 간에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그러기도 하고 딱 금투세도 좀 정해주시고 진짜 금투세 폐지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 시장 오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금투세 폐지 결정 나고 나서도 장 빠지면 그때 가서는 또 무슨 핑계 댈 건지 그때 가서는 그럼 금투세가 아닌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그때 가서 한번 따지고 지금은 뭐 그냥 뭐 바보야 문제는 금투세야 하고 다 넘어가는데 누가 바본지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 유 본부장님이 국내 언급을 갖다가 회피하실 만도 해. 그렇다고 예. 다 처분해서 뭐 미국 가기도 그렇고 참. 뭐 저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산 중에서 뭐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미국 주식 투자나 글로벌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한 10% 정도는 달러 자산 갖고 있으셔야 되고 예, 미국 주식 정도를 들고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참 이게 대단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한번 이렇게 확장기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짧게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뭐 증시가 2년 오르고 그러고 나서 또 뭐 2년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는데 미국을 한번 보시면 이게 경제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1991년 익스펜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1991년도에 인터넷 사이클 때의 확장기입니다. 몇 개월인지 위에 보시면 120개월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나서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이 네.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들어온 게 뭐냐면 IoT 사이클입니다. 인터넷 온 띵 사이클이라고 네, 예. 이게 보시면 몇 개월이냐면 128개월이에요. 후. 예, 그러면 11년입니다. 11년.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2020년대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예. 인터넷 사이클이 아닌 AI 사이클이죠. 네. 인터넷을 예. 더 나아가서 이제 AI 사이클. 그게 지금 54개월입니다. 그러면 저게 얼마나 갈까? 예. 만약에 저렇게 계속 그 길이가 길어지는 걸로 계산한다면 뭐 글쎄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2030년은 훨씬 넘어가겠죠.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AI 사이클이 훨씬 더 이 두 개를 91년도와 2009년도를 합해 놓은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가지고 오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026년에 중간 선거에 조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네. 더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하고 있으면 계속 그 종목을 계속 지켜볼 수 있고 예. 그 종목이 항상 선두주자로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놔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종목 뭐 기억하시겠지만 상장이 된 시기가 언제냐면 금융위기 죄송합니다. 인터넷 버블이 터지는 시기였어요. 네. 그 무렵 예. 2000년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게임 쪽 칩 만드는 회사 정도 뭐 이렇게 예.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죠. 계속 네.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는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요즘에 애플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좀 안주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네. 예. 근데 AI 모빌리티, AI 인텔리전스 얘기 자꾸 네.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금 미국 투자는 이 혁신 사이클의 어쨌든 대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갈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미국과 유로존의 그 서프라이즈를 한번 보시면 저런 모습입니다. 지금 유럽이 훨씬 더 높던 게 계속 떨어지더니 그냥 계속 밑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계속 지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경제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은 계속 괜찮고요. 다른 나라들은 계속 안 좋은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지금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3분기, 내년 올해 4분기, 내년 이렇게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성장률 자체가. 미국은 지금 계속 예. 높게 유지가 이런 딱 이 지금 보시는 요 차트처럼 유지가 되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만약에 뭐 물론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떡합니까?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를 갖다가 100% 때리겠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미국의 기업들의 법인세는 6% 깎아주겠다는데 네. 예, 그럼 우리는 또 미국 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는 생산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 멀리 가서 저 공장을 지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참 미국이란 나라가 요즘에는 참 무섭다. 예. 그럼 지금이라도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네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예. 이게 GDP 성장률입니다. 그죠? 예. 지금 유로존과 미국의 차이가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만 좋은 거네요, 네. 진짜. 예. 근데 그것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인데 그러게요. 예. 그게 앞으로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나나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보니까 트럼프 미디어가 또 올랐잖아요, 많이. 예. 지금 시총이 X를 능가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예, 그게. 뭐 전날 22% 급등하더니 간밤에도 8% 올랐고. 예. 그래. 국내 증시 답답해서. 아니 이래저래 대선 선거 있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금리 결정해야 되는데 연준이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5 뭐 비컷은 아니더라도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겠네요. 내릴 겁니다. 제가 볼 땐.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뭐 배팅 사이트나 이런 데서 조사한 바로는 뭐 전국 지지율하고 또 이 선거인단 확보는 또 계산이 서로 다른가 보던데 선거인단 확보 쪽에서 훨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네. 그런데 파월이 이끄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안 한다. 지금 다들 시장은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러면 트럼프 측에서 보기에는 연준이 우리를 일종의 그거냐 연미기는 거냐라고 여길 수가 있겠고 해리스가 어떻게 됐을 때 또 금리를 안 내리면은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거 전에는 50bp씩 내리더니 이제 되니까 또 안 내려주는구나. 이 소리 저 소리 안 들으려면 그냥 금리 인하 해야겠네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 중앙은행을 볼 수는 없지만 와, 야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그럴 수는 저는 없지만.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예, 원래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보면
원래 그런데 원래 그렇죠. 예. 원래 그런데 안 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그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로 수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하할 명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는 거죠. 아, 괜히 그 정부와 책찍히면서까지 그렇죠, 그렇죠. 고집을 부릴 필요는 네. 없죠. 예.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자극한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아니 그럼 포트폴리오를 좀 세워주세요. 저희 또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아서 예. 그냥 바로 업종으로 예, 가시죠. 예. 왜냐하면 뭐 국가 얘기하자 그러면 네네. 저는 사실 당연히 미국 비중이 미국 높고, 비중이 상당히 예. 높아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는 그럼 미국이 또 예. 미국의 모든 걸 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뭐, 예. 돈이 있어야죠. 예. 다 살만한. 예. 뭐 여태까지 빅테크만 올랐는데 네, 네. 다른 것들도 오르겠지. 그러면서 러셀 2000 중소형주 사야 되고, 뭐 아니면 가치주 사야 되고, 금융주 사야 되고, 뭐 원자주 사야 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제 그 건설주, 주택 건설 제가 좋게 보거든요. 금리 네. 낮아지면 좋은 수혜주라는데 어저께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리 민감주나 경기 민감주를 사는 거는 네. 아직까지도 네. 아니다.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주. 예, 그래서 여전히 저는 성장주고 예. 미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성장주 그게 바로 인터넷 죄송합니다 AI 네. AI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AI의 가장 핵심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세븐이고 그 이외에 반도체 회사들이고 또 이제 요즘에는 자꾸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에요. 소프트웨어? 예. 가장 대표적인 ETF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IGV ETF라는 게 있고요. 네. XSW라는 ETF가 있거든요. 네. 차트 보시면은 이거 진짜 앞으로 많이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차트스트가 아니지만 저게 이쪽에서 어차피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고 그쵸.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죠. 아니 우리 국내에서는 투자 가능 당연하죠. 그건 하죠.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ETF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면 최근 들어서 몇 개월 동안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IGB는 거의 뭐 딱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컵핸들 차트 딱 아하. 돌파 딱 하는 지금 타이밍.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면은 물론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예. 성장을 집어넣고 계산했었을 때는 얼마나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계속 저는 뭐 사람들 만나면 소프트웨어를 보셔야 된다.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AI 시장이 계속 발전을 한다면 베인앤컴퍼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2025, 6, 7년 동안 3년 동안에 연간 AI 시장이 40에서 50% 복리의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장 아래에서 당연히 AI가 발전하면 거기에 연관돼 있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기차일 거고, 그게 전력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원자력이 됐든, 그리고 또 이 AI를 이용해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게 바이오 산업인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80%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 예. 요즘에는 선택을 할 게 참 많아요. 네네. 굳이 한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그 나스닥 차트 가져오셔가지고 컵앤홀드 패턴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언제쯤이었죠? 1년 전이었나?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맞아. 네, 정확하게 올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